지금부터는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손을 만들 때 자손에게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생식세포라고 하고요. 생식세포는 그러니까 수컷의 생식세포, 암컷의 생식세포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동물의 생식세포, 식물의 생식세포도 각각 두 가지씩 있는데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정자라는 것이 있고요. 수컷의 생식세포죠. 암컷의 생식세포는 난자라고 불러요. 자, 식물에서는 이름이 다른데 정자에 해당하는 것이 꽃가루, 우리가 보통 화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자에 해당하는 것이 난세포. 자, 이러한 것들이 생식세포인데 이런 생식세포를 어디서 만드느냐? 생식세포를 만드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걸 우리는 생식기관이라고 하고 정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몸에 있는 정소에서 만들고 난자는 난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꽃가루는 꽃밥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고요. 난세포는 미시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생식기관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 한 가지로서 얘들은 체세포예요. 근데 체세포인 생식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각각의 생식세포들은 얘들은 생식세포예요. 자, 체세포와 생식세포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무엇의 차이가 있느냐? 체세포는 염색체들이 쌍을 지어서 상동염색체가 하나의 세포 안에 세트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를 세트로 존재하니까 2n으로 표현하고요. 생식세포는 체세포보다는 염색체 수가 절반밖에 안 돼요. 어떻게 절반이냐? 세트로 존재하던 것이 헤어져 가지고 한 개 한 개 솔로로 존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를 표현할 때는 n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체세포가 가지는 염색체의 수와 생식세포가 가지는 염색체의 수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세포 분열 과정을 배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대략 전체적인 흐름만 한번 볼게요. 자,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분열 과정.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감수분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일단 세포 하나가 모세포라고 할게요. 자, 모세포. 자, 세포 분열을 준비하면서 DNA를 복제시키면서 이제 세포 분열 준비가 다 끝나는 이 세포 하나가 한 번 분열을 해서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분열, 1분열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딸세포들이 각각 세포 분열을 해서 다시 두 개의 딸세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때가 바로 2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혹은 생식세포 1분열, 생식세포 2분열이라고 하는데 두 번 연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세포 한 개가 이 딸세포 총 4개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리고 생식세포에서 중요한 점은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언제 반으로 줄어드느냐 하면은 1분열 때 염색체의 수가 2n에서 n으로 줄어들게 되고 2분열이 일어날 때는 염색체 수가 그대로 n에서 n으로 유지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생식세포 분열. 자, 우선 세포 하나가 있습니다. 자, 분열 전 단계. 분열 전, 우리가 보통 감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감기. 자,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세포 안에 핵막이 뚜렷하게 보이고 이 안에 염색체들은 풀려서 실처럼 이렇게 풀려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핵막이 관찰이 되고 염색체들이 풀려서 염색사로 존재하며 이 안에서 준비하는 동안에 DNA, 유전물질, DNA를 복제해서 양을 늘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났는데, 자,
제일 첫 단계가 바로 전기예요. 전기. 자, 전기가 되면 세포 안에 있던 핵을 싸고 있던 막이 사라지면서, 물론 인도 사라지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염색사들이 이렇게 꼬이고 뭉쳐져서 이런 염색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되면 핵막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염색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염색체가 조금 특이해요. 세세포 분열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염색체는 한 가닥이 복제되어서 두 가닥의 염색체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염색체, 두 가닥짜리 염색체가 등장하는데 똑같은 모양의 염색체가 한 개 더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은 거고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세트로 세포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둘을 우리는 상동염색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세세포 분열은 상동염색체가 그냥 나타나기만 하는데 이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에는 상동염색체 두 개가 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서로 결합하게 된다. 그래서 결합해서 한 개짜리 염색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가염색체라고 불러요. 이가염색체. 자,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다가. 자, 키가 큰 염색체 두 겹짜리, 자, 염색체가 하나 있고 엄마가 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상동염색체 아빠가 준 거 두 개가 결합하게 되니까 자,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염색체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합니다. 자, 요게 이가 염색체예요. 이가 염색체의 특징은 염색 분체가 몇 가닥으로 보인다? 네 가닥으로 보인다.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 덩어리가 네 가닥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두 가닥짜리 상동 염색체끼리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 세트를 더 그릴게요. 이번에는 키가 작은 염색체. 자, 키 작은 염색체 하나. 자, 상동 염색체가 둘이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키 작은 염색체 한 세트가 둘이 붙어서 이가 염색체 한 개가 더 생겼어요. 자, 이렇게 이 둘이 접합하게 되는 이가 염색체가 등장하는 것이 우리 이 전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세포 분열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중기의 특징은 핵막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염색체들이 세포 중앙에 늘어서게 되죠. 염색체들이 근데 이때 늘어서는 염색체들이란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염색체들이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다시 한번 세포 중앙에 이렇게 배열을 시켜 볼게요. 두 개 결합했는 거 겹쳐져서 이렇게. 자, 키가 작은 것도 이렇게 중앙에 늘어서게 되고 양쪽에서 방추사가 나와가지고 염색체를 양쪽에서 하나씩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방추사가 염색체하고 연결이 된다. 자, 이게 중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중기 다음에 방추사가 연결이 되게 되면 바로 양쪽 극으로 끌고 가죠. 후기. 자, 후기 과정에서는 이가 염색체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염색체들한테 방추사가 달라붙었으니까 요 엄마가 줬는 빨간 염색체는 왼쪽으로 끌려가고 아빠가 줬는 파란 염색체는 오른쪽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빨간 염색체가 이쪽으로 끌려가고 파란 염색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상동 염색체부터는 이가 염색체도 마찬가지로 빨간 염색체, 파란 염색체가 양쪽으로 끌려가는데 이때 요 빨간색이 얘랑 같이 같은 방향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파란색이 빨간색과 같이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복불복이에요. 자, 그냥 편의상 우리는 같은 색깔이 같은 쪽으로 끌려간다고 그려놓을게요. 이게 얘들 둘이 양쪽으로 끌려갈 때 같은 색이 같이 끌려갈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색이 이쪽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작은 염색체들도 양쪽 끝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끌려가는 시기가 우린 세포 분열 후기인데요. 이 뭐가 분리되느냐? 이가 염색체가 분리되니까 이가 염색체를 이루고 있던 이 상동 염색체들이 서로 분리되어서 양 끝으로 이동한다. 자, 이게 후기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기가 되면 양쪽으로 끌려왔는 이 염색체들을 싸는 핵막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염색체들은 풀어져서 염색사로 존재하게 되죠. 자, 오른쪽으로 끌려왔는 파란색 염색체들도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분리돼서 이 오른쪽에 염색체들이 끌려와서 모여있게 되면은 얘들을 둘러싸는 핵막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안에 있는 염색체는 풀어져서 염색사가 됩니다. 어찌되었든 핵막이 다시 핵막이 다시 생기고 핵막이 나타나고 그리고 염색체는 풀려서 염색사로 변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핵이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핵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핵 분열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겠죠. 세포질 분열. 자, 그래서 핵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자, 이렇게 자, 말기 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딸세포. 자, 두 개의 딸세포 안에 핵막이 뚜렷하게 보이고 생겼는 두 개의 딸세포예요. 자, 여기에는 이 염색체들이 풀어져서 존재하지만 우리는 좀 다른 내용도 살펴보기 위해서 염색체로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포질 분열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요. 자, 이 과정에서 염색체의 수를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자, 우선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 염색체의 숫자는 몇 개냐?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한 세트, 두 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염색체 수는 우리 보통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세트로 존재하는 거는 2n 이꼴 4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염색체가 두 개씩 쌍을 이루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2n 이꼴 4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하지만 세포 분열을 한번 해서 만들어진 이 딸세포들한테 있는 염색체 수는 얘들이 딸세포예요. 자, 이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 두 개가 세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트로 있던 것이 각각 다른 세포로 헤어져가지고 혼자 솔로로 존재를 하죠. 개수는 두 개예요. 자, 이런 경우에 염색체 수는 n 이꼴 2.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초기 전기에서 완전히 분열이 끝나서 이렇게 말기가 되는 동안 염색체 수가 줄어들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열해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생식세포 분열의 1분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분열 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언제 반으로 줄어드느냐? 후기가 양쪽으로 끌려가면서 말기가 되면 딸핵이 두 개 생기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바로 1분열 말기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분열 말기 때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든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보통 딸세포가 만들어지면 이 딸세포가 다시 세포 분열을 할 수 있게끔 감기 기간,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별도의 감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바로 즉시 2차 분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기 때 만들어졌는 요 두 개의 딸세포는 곧
그 다음 2차 분열의 전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차 분열의 전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자, 2차 분열의 전기, 세포 분열 전기 때 나타나는 특징은 다시 이 핵막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핵막이 사라지면서 아까는 풀려있던 염색사들이 다시 염색체로 등장을 하죠. 풀려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염색체 모양을 그려두었잖아요, 이미. 그래서 1분열 말기에서 형성된 딸세포 2개에서 바로 그 다음 분열에 전기가 되면서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등장하는, 자, 이런 전기를 거칩니다. 자, 이렇게 전기를 거치면 얘는 그 다음 중기로 넘어가게 되죠. 자, 중기가 되면 특징이 아예 이제 핵막은 보이지 않고, 자,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이렇게 늘어서게 되죠. 이렇게 중기가 되면. 그러면 요 두 번째 딸세포도 마찬가지로 아빠가 줬는 상동 염색체들로만 구성되어 가지고는 세포 중앙에 늘어서게 되고, 방주사가 양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염색체 한 가닥씩을 이렇게 붙잡게 됩니다. 자, 이게 세포 분열 중기 때, 2분열 중기 때입니다. 자, 중앙에 늘어서는 특징 똑같고요. 방주사가 나와서 양쪽에서 나와서 이 염색체들을 붙잡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포 중앙에 배열되고, 그리고 방주사가 연결되고 결합되고, 방주사가 연결되고. 자, 중기가 돼서 방주사가 부착된 염색체들은 그 다음 시기 후기가 되면서 양쪽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염색체 2가닥이던 것이 양쪽으로 한 가닥씩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작은 것도 한 가닥씩.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 이 세포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죠. 작은 것도 양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끌려가면서 이 염색체, 2가닥이던 염색체가 한 가닥으로 나누어지니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고 나면 후기에서 양쪽으로 염색체들이 몰려가게 되면 왼쪽으로 몰려왔는 염색체 2개가 한쪽에서 모여서 핵막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오른쪽으로 몰려왔던 염색체 2개도 다시 이렇게 핵막이 나타나면서 핵이 2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 요 딸세포의 분열 후에도 왼쪽으로 몰려왔던 염색체 2개가 핵막으로 다시 이렇게 쌓여지고, 오른쪽으로 끌려왔던 것들도 이렇게 핵막이 나타나서 이렇게 염색체들을 감싸게 됩니다. 자, 이 시기를 우리는 바로 뭐냐 하면 말기라고 하죠. 후기 때 양쪽으로 끌려가서 말기가 되면 양쪽으로 끌려왔는 염색체들을 이렇게 핵막이 다시 나타나면서 이렇게 둥글게 싸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핵이 분열이 되고 나면 바로 세포질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세포질 분열도 함께 일어나죠. 자, 이렇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세포 하나가 2개의 세포로,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지고, 얘도 딸세포가 몇 개 만들어지느냐? 2개 만들어집니다. 자, 그때 이 딸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물론 말기가 되면 염색체 핵막이 다시 나타나면서 염색체들은 염색사로 풀리겠지만, 이 염색체의 수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은 이렇게 다 그려줄게요. 염색체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쪽 오른쪽으로 끌려가서 만들어진 세포, 딸세포도 이렇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자, 밑에 있는 요 2번째 딸세포가 나뉘어져서 2개의 세포로 나누어질 때도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오른쪽으로 끌려왔는 것들도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염색체 수의 변화를 한번 보게 되면 2분열 전기 때 여기서 요까지가 이제 2분열, 세포 분열, 2분열, 감수 2분열이 되는데,
전기 때 가지고 있는, 이분열 전기 때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가 n = 2잖아요. 한 개, 두 개 있잖아요. 솔로로. 세포 분열이, 이분열이 끝나고 만들어진 이 네 개의 딸세포 안에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똑같이 두 개의 염색체가 솔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n = 2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1분열이 끝날 때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지만 2분열이 끝날 때에는 염색체 수가 변화 없다. 변화 없다. 자,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2분열이 끝나고 이 세포가 2분열이 진행될 때 이 전기대 모습을 보면 염색체가 두 가닥짜리인 것이 한 가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DNA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말고 DNA 양이 줄어들었지 염색체의 개수가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남자라면 얘들이 모두 정자 4개가 되겠죠. 이 사람이 여자라면 난자 4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생식세포 분열 한 번을 해서 얻었는 이 딸세포 정자 4개 혹은 난자 4개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빨간 염색체 두 가닥짜리 빨간 염색체 하나는 엄마가 준 거고 파란 염색체 하나는 아빠가 준 거예요. 얘랑 상동 염색체 6잖아요. 그런데 이 빨간 염색체 요 두 가닥짜리는 이 가닥, 이 가닥이 유전 정보 100%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는 유전 정보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 정자 두 개는 이 아빠가 줬는 상동 염색체의 염색 분체들이 분리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얘와 얘가 유전 정보가 100%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생식세포 한 번의 결과로, 생식세포 분열 한 번 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딸세포 4개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유전자들은 얘들 둘은 똑같은 유전자지만 얘들은 유전 정보가 얘들과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와 아빠가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때 다양한 유전 정보를 가지는 정자와 난자들을 만들어내니까 이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탄생하는 우리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더라도 언니, 오빠, 동생하고 서로 좀 유전 정보가 다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쭉 봤는데 생식세포 분열 과정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과정은 여러 번 반복해서 내용, 개념을 잘 익혀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식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일단 생식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염색체의 수가 모세포의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생식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의 세포보다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있다. 그래서 사람을 예를 들면은 사람의 염색체 수는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 2개가 세트로 들어있는데 총 23쌍이 들어있잖아요. 23쌍이 있고 총 46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n = 46개다 이렇게 염색체의 수를 표현을 하는데 염색체의 수가 그러니까 같은 종의 생물이라면 염색체 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나나 모두 염색체의 수는 2n = 46개여야 돼요. 하나의 염색체가 많거나 적기만 해도 같은 종의 생물이라고는 보기 힘들게 돌연변이 종이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생식세포, 정자나 난자가 가지게 되는 생식세포들도 이런 감수분열을 하지 않고 염색체 수가 그대로 똑같이 유지된 상태로 전자와 난자가 만들어진다고 치면 나는 어떻게 생기냐? 엄마의 난자에다가 아빠의 정자가 들어와서 합쳐져서 하나의 수정란이,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져서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만났을 때 이 안에 2n = 46, 그리고 난자 안에도 2n = 46, 정자 안에도 2n = 46이며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해서 생긴 나한테는 상동 염색체가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가 2개씩 있는 것이 아니라 4개씩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4n = 9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염색체 수가 46개가 아니면 이건 인간의 종이 같은 종의 생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자손을 놓더라도 그 위에 부모 세대와 염색체 수가 똑같이 유지가 되려면 정자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23개, 난자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도 23개라야 돼요. 그래서 체세포보다는 염색체 수가 반이어야지만 이 둘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수정란이 베이비가 될 때 염색체 수는 2n = 46개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수 분열의 의의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